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은석 코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오늘 첫날이잖아요. 처음 오셨는데 제가 스파레주 교육 처음 왔을 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멘티 자리에 딱 앉았는데 팟빵에서 계속 협회장님 강의 듣다가 교육장에 오면 뭔가 새로운 진짜 뭔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딱 떨어지는 그런 걸 원했는데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예시를 엄청 많이 드세요. 이렇게 뭔가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메모를 하려고 딱 적으면 예시를 듣다 보면 그렇지. 메모 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돈이 500인데 그죠? 지금 잠깐만 렛미는 이게 얼마짜리죠 이게? 아니 왜 1000만원? 코치 2명에 1대1 경매 코치 2달에 와 김강용 씨는 2천만원짜리야. 협회장님이 스파이주 6개월 6천만원짜리인데요? 산술적으로 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스파레주를 졸업을 하고 저희는 19명 있었거든요. 18명. 굉장히 차분한 기수. 엄청나게 차분한 기수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 제일 없는 편.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말. 그런데 그때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스파레주 4주만 딱 배우고 나가면 중수 이상이다. 절대 믿지 않았어요. 한 게 없는데 나는? 정말로? 다른 분들하고 다 이렇게 몰래 우리끼리 술 먹을 때도 이거 뭐지? 이런데 제가 이제 법원을 제일 먼저 갔어요. 동기 중에. 가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전 정거장에 내려서 덜덜덜덜 떨면서 가가지고 한여름에 이빨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부산 법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옆 건물로 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들어갔다가 앞에 검색대가 있는데 깜짝 놀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검색대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2층에 법원장을 딱 올라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되니까 이제 이가 안 떨리더라고요. 경매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 둘셋 앉아가지고 막 잡담하고 있고 방학 때니까 애 막 뛰어댕기고 아줌마들 한 3명이서 또 막 노가리 까고 있고 무슨 이거 경매장이야 경마장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 딱 봐도 그냥 고수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믿음.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사고를 당했잖아요. 사고를 당했는데 공업사 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경매를 하시는 분이세요. 한 2년 정도 지지 옥션으로 물건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보험 경매한다. 바로 가서 우리 옥션 틀어버리고 제 사진 보여주고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공포 탈출 의뢰를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너무 심란하고 이래가지고 노가리나 까다 가야 되겠다.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보다 수준이 더 낮아요. 정말 얘기해 보면. 저는 여기서만 배우고 딴 데 가서 안 배웠거든요. 근데 딴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 마인드 자체가 팟빵을 들으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팟빵을 전혀 안 들으시고 지지 옥션에서 자기 근처에만 검색할 수 있는 그걸 결제를 해가지고 2년 동안 보고 계신 거예요. 충북 보험군에 1년에 물건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것도 옆에서 누가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거 하면 돈 낸다.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5일권 신청하시고 공부하시라 전화가 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게 그 만화 영화 옛날에 머털도사 아시나요? 혹시? 재밌게 봤잖아요, 그죠? 머털도사 보면 그 머털이는 왜 도시를 안 가르쳐 주냐고 계속 뭐라 그러고 사진 다 배웠어. 네, 다 배웠는데 무덕도사는 다 가르쳐 줬는데 근데 그걸 믿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머리털만 세우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악한 그 왕지락 도사도 다 물리치고 다 그게 최고의 도술이 되는데 여기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죠? 저희도 배우는 입장이고
우리는 이제 다 머터리인 거죠. 그럼, 인정. 그럼 누덕, 잠깐만. 오늘 강의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저희는 이제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도수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매코치 유길상입니다. 네. 자리가 이렇게 좀 성인들 앞에도 그렇게 강의하는 건 처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아시겠지만 생긴 건 이래도 이 나이에 막내입니다. 막내 코치고요. 네. 네. 앞에서 선배님들은 경매 경험이 많으시지만 저 역시 이제 스파리 출신이고 이제 경매 코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경매 어떤 노하우를 알려드린다 뭐 이런 관점에서는 접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또 하는 직업이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네, 그래도 한때 대치동에서 잘 나가던 수능 강사였고요. 동네에서만 잘 나가던 수능 강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학원을 갖게 됐고 지금은 다 제 꼬실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경매를 선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예시를 들어드려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제 협회장님께서 상로병사의 8가지 길 중에 최고가 정견, 그죠? 정견. 근데 아마 집에 돌아가시면 그래서 한 이틀 지나시고 설거지 하시고 그러면 정견은 뒷집 개 이름인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서 자기 생활을 하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배워 나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 이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학생에게도 항상 보거든요. 저는 시세조사 그다음에 뭐 검색 훈련 이거 하다가 뭔가 좀 깨달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자꾸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영화 대사 하나가 딱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혹시 달콤한 인생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달콤한 인생의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 이병헌이 멋지게 나레이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스님에게 막 달려와요. 바람이 막 부는데 그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스승님, 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스승이 하는 말이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뿐이다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경매라는 관점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그걸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은 다 저의 마음,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각이 안 나면 깨달음을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이렇게 법을 펼치시는 그것이 돈어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말로 이르면 돈어이점싸이 이렇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좋고요. 근데 돈을 5억 벌려면 뭐 네, 점수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 여튼 이 뜻이 뭐냐면 수행을 하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뭐 이게 뭐 진우스님까지 넘어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튼 깨달음이 있어야지 수행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관심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이분에게 잘 배울 수 있을까? 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자기 객관화. 그래서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내게 들어와서 다시 빠져나간다면 난 어떻게 이 말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수학학원이고요.
제 수학학원의 모토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말한 만큼 수학이다.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수학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제가 설명을 하고 자 설명해봐. 네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가 네 수학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정규를 배우셨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녹음기를 켜도 괜찮고 아니면 백지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기 입장에서. 그게 자기 객관이에요. 내가 이걸 정말 잘 알고 있나?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음에 잊어먹지 않으려면 난 어떻게 이걸 공부해야 되지? 그러면 깨달음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렇게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저 역시 이게 지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만나 뵙고 들으면서 아 내가 그러지 못하겠구나 해서 자기 객관화를 여기서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가 배웠던 게 있다면 정리해 보시고 한번 자기가 설명해 보신다면 자기 객관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 도노점사이가 돼서 예, 경매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매 코치 이병렬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촬영만 했더니 가만히 고정된 상태로 하더니 목이 아파 죽겠어요. 모두 지금 이제 식구들과 함께 좀 피곤이 좀 밀려오시죠? 어깨 한번 좀 풀어주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혼자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오른쪽으로 90도를 틀어서 네. 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예, 어깨를 주물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기만 하시는 분도 있네요. 해주기만 하시는 분도 있고. 자, 그만 반대로 틀어서 해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시는 분이 계속 있으시네요. 박 실장님. 아니 복선 씨는 보면은 계속 받기만 하는 거야? 너무 많아. 가까이 하기 너무 많다 당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각자 어깨 한번 쭉쭉 풀어주시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손이 저리기 시작하니까 온몸에 힘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이 막 빠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번 강의의 제목은 실행력입니다. 네. 실행력. 그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모든 그 구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물건 검색 훈련할 때부터 명도하고 또 모든 전화를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그 말이 중요한 그걸 적용할 때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이에 나의 의지가 들어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이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머릿속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해야 제일 좋은 최선의 베스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막 고민을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와야 되고 그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랬고 제가 작년에 교육을 처음 받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제 고정석이 이 자리예요. 지금은 이 자리로 옮겼는데 제 고정석이 이 자리였는데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초짜였어요. 초짜로 들어왔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잘 감도 안 잡히고 말씀은 이렇게 막 하시는데 제가 제 이 머리에서 이렇게 맴도는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이게 대표님이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 그렇잖아? 하면은 뭐 해가지고 순간 멘붕이 와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시면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겪다가 이제 질문을 딱 하셨는데 제가 어버버 했어요.
지금도 이제 가끔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말을 더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이 해주시는데, 너는 왜 말을 더듬냐? 말을 방금 질문을 했는데 왜 답을 못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굉장히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좋은 결과를 내보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순간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머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링처럼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지적을 받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 주시고 그날 저녁에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빡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제가 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 배운 점을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점,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그때 한 번에 다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때 깨달은 점을 지금도 제가 잘 실행하고 있느냐는 그런 거는 좀 저도 좀 점수를 매기자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만, 그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역시 스피드였고, 그리고 그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막 몰아치고 어떤 상황에 저를 이렇게 집어 던져서 막 빨리빨리 처리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년 동안 이제 경매 코치 활동, 현장 리포터 활동,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미션도 수행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딱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변했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단장님, 저 많이 바뀌었나요? 그럼요. 네. 사실 예. 말을 좀 떠듬떠듬 그 떠듬이 저기 아니라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면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었고, 근데 저조차도 내가 바뀔 수 있을 건가? 바뀔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또는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물론 있었죠. 근데 그게 조금씩 지나가면서 그게 개선이 되고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리프레시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가장 큰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이제 그 여름에 아까 그 박나인 코치님 그리고 우리 풀시TV 이제 진행했었던 그 곽성 한의원 원장님의 물건에 대해서 이제 대출 문제 때문에 이제 그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잘 받았고 이제 대출이 90% 나오는 걸로 이제 알고서 잔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게 그 해당 물건이 교회였는데 교회라는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걸 인지를 최초했을 때가 아마 2주 남았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뭐 그렇게 큰 걱정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알아보고 있었는데, 점점 하루하루 지나가고 이게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그 어떤 그 깊이나 아니면 정도가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났어요. 계속 대표님께 여쭤봤죠. 어떻게 이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다 뒤져. 그런 거예요. 전국을 다 뒤지라고 하셨습니다. 전국을 어떻게 다 뒤져요? 물론 전화번호를 이제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일반 은행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그냥 대북에 전화해가지고 연결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40%, 50%, 많아봐야 60%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택도 없고, 처음에 이제 계산했던 수익률이 있다 보니까 대출 때문에 이제 거기서 막 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 이거 진짜 대출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랬었는데, 대표님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 뒤져. 될 때까지 하라고 계속 이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자, 한 일주일 남았을 때 했어요. 일주일 남았을 때, 자, 그래, 뒤지자. 그래가지고
딱 인터넷 딱 열어가지고 거기가 부산이었으니까 부산 주변에 있는 모든 1금융권은 안 된다고 이제 결론이 난 상태여서 2금융권 쪽으로 해가지고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계속 뒤지기 시작했어요. 날짜는 계속 지나가고 있고, 자사하고 뭐 잔금 치르는 날이 잔금기를 넘을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내야 돼. 잔금일이 넘어가서 잔금을 치르게 되면 날짜별로 일하게 해서 이자를 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또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았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통영에 있는 통영 굴수협에서 결국은 메이드가 돼가지고 대출도 거의 90% 살짝 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그렇게 결국은 이렇게 해냈어요. 막연하게 그냥 처음엔 그냥 했지만 나중에는 대표님의 말씀 듣고 그냥 되겠지 그냥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냥 될 때까지 해보자. 그때 좀 늦었지만 실행력이라는 그 힘을 그때 막 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막 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우리 그 코치님들도 같이 막 하고, 그래서 결국 딱 되고 처리가 돼가지고 그때 또 많이 깨달았어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밀어붙여서 내가 이걸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실행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첫날인데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갈 길이 멀다 보니까 난 아직 부족해 이렇게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 그냥 막 거기에 몸을 던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행력 무조건 해보는 거. 자, 이거 누가 할 거야? 그럼 저요. 그리고 무조건 저요 해가지고 막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깨달음이 하나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요.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매는 깨달음이다. 이치고 원리다.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원리만 깨달으면은 똑같은 것들의 이제 반복이고, 물론 당연히 사례가 다른 사례들이 계속 또 튀어나오고 변수도 많지만 원리고 이치고 요런 거를 깨달으면은 쉽다. 대표님 잘하신 말씀 쉽잖아 근데 어려운데 쉽습니다. 진짜 경매는 쉽고요. 계속 실행력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시도록 저희 코치가 저를 비롯한 모든 또 경매 코치님들께서 뒤에서 팍팍 밀어줄 것입니다. 자, 옥션 랩리 2기 여러분들 모두 오늘 첫날 이제 좀 있으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리프레시 한번 딱 하셔가지고 또 그 다음 강의를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힘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좀 이상하네요. 자, 한번 크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실행력.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한공경회사협회 박복선 실장입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셨던 옥션 랜민 이기님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뽑힌 거는 진짜 대박의 행운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대표님이 이제 갑자기 강의를 하라고 해서 나오면서 뭐 하지 생각하다가 제가 어제 글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블로그에 쓸 글이었는데,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보면서 대표님이 항상 그러셨거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게 답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해 줄 거는 제가 아까 시대조사에서 조금 더 첨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일단은 첫 번째,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1월 4일 날인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옥션지에 보니까,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아파트가 실평수 18평이에요. 시세가 6억 7천? 실거래가가 한 7억 5천 정도 나왔던 물건인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물건을 입찰을 받는데 79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7억 2,222만 이렇게 쭈르륵 쓰려고 했었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구자를 더 붙여가지고 79억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2등하고 차이가 자기가 원래 쓰려고 했던
그 79억이 아니고 7억 2천을 썼었으면은 아마 180만 원 정도로 1등이 될 건데 이 사람은 숫자 하나 때문에 1등을 79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18평 아파트 방 3개짜리예요. 썼어요. 보면은 이게 참 단순한 실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단순한 실수인데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 거지. 그죠? 법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경매라는 거를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침착하게, 차분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협회에서 어떤 그 소송건이 있어가지고 등기부를 열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주소가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주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빨리 떼갖고 와! 갖고 와고 난리인데 도대체 이게 안 띄워지는 거예요. 에이씨, 열받아. 왜 모르겠다고 그냥 전화했어요. 그냥 거기다가 등기부 거기 등기소에다가 도저히 안 떼진다. 이놈의 서류가 도대체 어떻게 띄어야 되냐? 없는 거냐? 막 소리를 질렀더니 거기서 차분하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고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막 띄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소를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서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냥 모르면 뒤지면 돼요. 뭐 민원 24시 뭐 서류 띄는 거 모르잖아요. 그냥 전화해요. 그냥 132 전화하고 뭐 126 전화하고 전화하면은 거기에서 다 가르쳐줘요. 세무? 내가 모르겠다? 무조건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이거를 뭐 블로그 찾아서 아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잘하는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래 해서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시고요. 요즘은 민원인의 그 설명 잘못해가지고 민원 발생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친절해요. 옛날하고 틀려요. 국가점수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고 내가 그냥 파헤치면 돼요.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 파고 들어가면 되고 그게 결국은 지식이고 지혜이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돼? 아까 시세조사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 그 연말에 선물을 받고 그 법률스님의 그 책을 행복이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끝에 읽다 보니까 무엇을 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세조사도 결국은 너의 가치가 얼마인지 내가 가보지 않고도 알아내는 게 시세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 예로 핸드폰을 본다 하면 내가 이 핸드폰을 보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 두께며 그립감이며 크기, 무게, 그죠? 앞에 화면은 어떻게 생겼고 뒤에 이거 고리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를 내가 정확하게 눈으로 보지 않고 파헤쳐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오겠구나. 저건 어떻게 생겼구나. 뭐 뒷면은 어떻게 생겼구나. 측면은 어떻게 생겼구나. 이 모든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시세조사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물건이든 뭐 어디 가까이 있는 물건이든 뒤지는 방법은 요거는 목적으로 내가 가보지 않고 너의 가치가 얼마야. 너 진짜 얼마짜리야. 너 어떻게 생겼는데. 요거를 파악해내는 거. 정확하게 파악해냈을 때 이 가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뒤지다 보면 시세조사는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다 하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말은 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첫 스타트 시작됐는데 두려움 가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협회에서 우리 지나온 교육생들이 이렇게 보면 잘 되는 사람의 부류가 따로 있어요. 많은 교육생들 중에 잘 되는 부류는 결국은 뭐냐면 정신력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깡이죠. 강단. 그러니까는 뭐 실행력이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자기 정신 상태가 계속 해야지 나는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자신을 복돋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 당찬 친구들 정말 욕심 많고 어떻게든 하려고 막 밀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거기에 약해요. 자신이 없고 부족하고 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데 요거를 추스려내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비결은 배짱이라고 하죠. 배짱 있게 두둑하게 사는 거, 배짱. 하면 되지 뭐. 끝까지 거 하면 되지 뭐. 또 뭐 밀고 나가면 되지 뭐.
그 자신을 항상 스스로 올리셔야 돼요. 하고 에너지를 자기가 스스로 넣어야지 남한테 에너지 나오지 않아요. 받긴 받지만 내가 이거를 소화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받고 내가 이걸 스스로 생성을 해야 돼. 계속.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 원동력이 돼서 경매 투자하는데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몫이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몫이니까 스스로 자꾸 만드세요. 아셨죠? 네. 경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본사 각복선 실장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제가 이 협회에 가장 오래 협회장님이 다음으로 우리 실장님과 같이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광주지사장 김재희입니다. 제가 협회에 처음에 와서 그 협회장님을 만나기까지의 사실 저는 여러 가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거를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 경매는 뭐냐면 이겁니다. 경매 이꼬르 수단. 무슨 수단일까요?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돈을 버는 수단. 여기 쓰면 되지. 네. 돈을 버는 수단이라는 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7년 정도를 저는 토목 현장에서 건설 기술자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월급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많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직장 생활 외에도 다른 걸 좀 많이 해봤어요. 자판기를 사서 자판기를 그 많이 팔리는 데다 놓고 팔아보기도 하고 또 뭘 했었지? 여러 가지는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지막에는 카드깡도 한번 해봤어요. 카드깡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죠. 방법이. 근데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결국은 돈을 못 벌고 끝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저는 직장생활을 했지만 많이 찾았죠. 그 중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만난 게 경매입니다.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나는 꼼수사람 방송 아시죠? 네. 김호준이가 했던 거. 네. 그걸로 처음에 저는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가 그게 이제 좀 지겨워진 거지. 끝났고, 팟캐스트 방송이. 그러면서 다른 건 뭐 없나. 평소에 생각했던 돈 버는 걸 뭘 한번 해볼까? 찾아볼까? 찾다가 이제 도기환의 경매왕을 전 만났어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이거 옛날에 이야기했던 건데, 들어보니까 말씀은 너무 잘하고, 뭐랄까, 이치에 와닿는 말이고, 좋았는데, 뭔가 사자 분위기가 나는 거야. 사기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방송을만 듣고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교육을 받으러 왔죠. 광주에서, 서울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때는 5주 코스 기초 과정이 있었습니다. 5주 코스 기초 과정을 다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매주 올라오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5주에 끝날 때 회피자님께 면담을 요청했죠. 그래서 면담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이걸로 투자를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걸 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가는 길에 근데 그 지사라는 게 있던데 그 지사장이란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한 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스파레주에서 그때는 스파레주도 없었고 PT 교육이란 것도 없었고 오로지 최고의 과정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지사장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날. 그래서 왜? 경매를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제가 거기까지 이 협회에 오기까지의 전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경매가 좋다는 건 알았지만 꼭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협회한테 꼭 배워야 될까?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전 돌아다녔습니다. 경매를 가르친다는 사람들. 근데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전부 다 이상하고 그 중에 우리 협회하고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어떤 소송 때문에 관계가 되어 있는 어떤 사람도 만나서 이제 술도 마시고 했었는데 진국은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육받고 제가 이제 지사장으로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저는 경매가 돈 버는 수단이 이것 말고 더 좋은 게 있다. 그럼 저는 그리 갈 생각입니다. 회피원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그래서 저는 그 지사장이 되고 얼마 안 됐지만 뭔 약이 하나 있어요. 그 약에도 좀 투자를 하고 현재는 지금 우리 행어버저스도 제가 하고 있죠. 경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매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그러니까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저한테는 경매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권리문서 공부하지 마, 관심도 없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게 되는 거야. 왜? 하지 말라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해봤고 해봤던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대로만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쉽죠. 여러분도 그렇게 그냥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옥션 랜미인 6개월 과정이 무사히 끝나면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하나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